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7시에 찾아뵙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 썰전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40년 만렙의사 신경외과 전문의 이현이고요. 네, 저는 보조 진행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 귀한 손님 다시 모셨죠? 두 번째 출연이시죠? 두 번째군요. 네. 1월 달이더라고요. 네. 네. 가천대학교 순환기내과의 네. 정욱진 교수님을 모시고 네. 오늘 주제 심부전증 바로 알기. 네. 심장이 커졌어요라는 부제로 심장이 커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일단 심장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작을수록 좋습니까? 네. 심장이 커지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먼저 하기 전에 학력과 경력이 또 있네요. 워낙 화려하시니까 한번 소개했지만 다시 소개를 드리면 연세대학교를 나오시고 정진 교수님 연세대를 나오시고 그래서 석박사를 다 연대에서 하시고 석박사 연대에서 하시고 스탠포드에 또 출인 교수로 가셨다가 저랑 같은 데에 있었군요. 네. 좀 늦게 오셨죠. 네. 또 가천대학에서는 또 여러 가지 보직을 맡으셨습니다. 의과대학의 교육 지금도 보직 맡고 있죠. 부학장, 부학장. 심장내과 과장으로 네. 하고 계시고 현재는 진료부장이시죠 내과계. 예, 그다음에 가천심혈관 연구소장. 그 아주 직함이 너무 많고. 네, 무엇보다 심장 심장 쪽에 아주 권위자시네요. 학회 활동 아주 많이 하십니다. 잘리지 않는 종신회원도 있고요. 미국 심장내과학회 종신회원이시고 거기 의료 정보이사. 의료 정보이사. 제일 중요한 거. 신부전학회 또 국제이사시고. 국제이사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영어 한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한국 사람한테는 안 해요. 미국 심장내과학회 또 종신회원이시네. 그러니까요. 아유 국가고시 출제위원이시고. 저건 방송에 나가면 안 돼. 그래요? 이미 나갔는데 어떡하겠어요. 예전에 현재는 빼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심장이 커졌어요. 야, 아이들이 커졌어요. 아이들이 작아졌어요. 뭐 이런 거 있는데 아주 재밌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심부전, 소위 말 심부전 어떤 겁니까? 그 심장은 원래 이 성인 남자들은 이렇게 주먹을 2개 붙인 것 정도 사이즈거든요. 심장 크기 어느 정도 사이즈입니까? 생각보다 작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작네요. 그게 여기 심장의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에 치우쳐서 있죠.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그래서 심장은 원래 모양이 좋기 때문에 이게 커지면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작은 게 좋은 거죠. 심장은. 근데 원래 구조가 좋기 때문에 구조가 변하면은 안 좋은 거죠. 무조건. 그래서 원래 구조로 돌리는 게 이제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개가 이 커지니까 마개 제대로 안 닿게 느슨한 것처럼 느슨해지고 심장이 이제 기능이 문제가 떨어지고 있군요. 이게 엔진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축도 되고 이렇게 막 짜줘야 되는데 이 커지면 덜 수축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심장 기능은 그 이제 예비력이라고 해가지고 한 3배에서 7배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1000rpm에서 7000rpm까지도 늘릴 수 있는 예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이요. 심장이. 파워가 좋네요. 파워가 좋은 건데 네네. 이게 이제 점점 구조가 커지면 그 예비력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가만히 있을 땐 잘 못 느끼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숨이 차다든지 그런 거가 이게 예비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로의 비유를 들면 가장 이해를 쉬울 것 같은데 자동차가 일단 엔진이 약해진다. 그런 걸 이제 심부전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심부전 어떤 상태. 심부전은 사실은 단일 질환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가 돼서 그냥 심부전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 그 이제 그거를 이제 부전이란 말이 일본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한국말로 바꿔볼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기능 장애라는 표현이 심장 기능 장애를 이제 심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워낙 이 심부전이 이제 고유 명사화처럼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바꾸지는 않았는데 심장 기능 장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우리 팬님들 많이 오셨네. 나주 곰탕탕님, 그다음에 욱진사랑님 아까 계속 오셨고, 욱진사랑님이 별풍선 300원치 쏴주셨습니다. 조금 더 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하시죠. 근데
그다음 뭐 심장 그러면 왜 커집니까 대체 심부전? 심장이 이제 심장이 잘못한 그렇죠. 것도 없을 텐데. 심장 안에가 이제 구조가 굉장히 정교하게 돼 있는데 네네. 그 구조들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은 커지게 네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판막이라고 해서 문짝 같은 것도 있고 또 이제 네네. 혈관도 있고 또 그 안에 전기 회로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심장이 저절로 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전기 회로에도 문제가 부정맥이라고 우리 불리죠. 그런 걸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모든 문제, 그러니까 심장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심장을 크게 할 수 있고 기능이 떨어지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심장 질환의 종착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심장이 종착 커지면서 네, 기능 기능이 장애가 약해지고. 생기는 거. 네. 그리고 이게 그럼 좀 결국 죽는 거죠, 그죠? 이게 암보다도 무서운. 그러니까 암 중에도 폐암 말고는 그 다음에 신부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위암, 대장암보다도 이 신부전 상태에 도달하면은 이제 예후가 안 좋다. 그러니까 그 심장 엔진을 기능 못 하니까. 아니 근데 암보다 안 좋다 그러면 우리가 암이라면 굉장히 사망률을 많이 강조를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네, 5년 생존율 뭐 이런 네. 건데 그럼 신부전 걸리면 그런 어떤 무서운 어떤 네네. 이게 굉장히 암과 비슷하게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폐암하고 거의 비슷하다. 폐암하고 비슷하다. 네, 폐암이 제일 나쁘거든요, 암 중에. 네네. 근데 폐암 다음으로 안 좋은 거니까 치료를 제대로 하시면 그렇지만 이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좋아질 수 그래서 있습니까? 이제 뒷부분에도 네네. 말씀을 드릴 텐데 약이라든지 기구라든지 뭐 인공심장, 심장 이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부전을 치료를 안 했을 때 그렇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네. 이제 마치 그 콩팥 그 투석하시면 다 요즘에 사시잖아요. 네네. 아니면 이식을 하면 좋아지듯이 네네. 심장도 거의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젊으신 분은 웬만하면 우리가 심장을 살려드릴 수가 있다. 갑자기만 돌아가시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일반인들 이제 심장이 왜 커지는지 이유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을 알면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 원인 혹시 뭐 알고 있습니까? 그 원인은 아, 있습니까? 한번 제가 네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저 학회에서 만든 뭐 보셔야 되는데 네, 이게 참 유튜브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네, 나오는데. 저희 신부전 학회에서 이제 네네. 좁게 잘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그림으로 인포그래픽스라고 하죠. 그래서 네네. 만들었는데 일단, 네. 가장 많은 원인이 그 원인 첫 번째.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해서 관상동맥 질환, 뭐 심근경색, 뭐 그렇죠. 협심증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네네. 심장에 이제 혈관이 이렇게 관 모양으로 네네. 이렇게 돼 심장이 있다고 관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머리에 하는데. 쓰는 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이게 관상동맥인데 네네네. 요 관상동맥이 이제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수축이 되거나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월급을 못 주는 거죠. 얘는 근육이라서 일을 하는 영양분을 못 네. 주는. 영양분을 못 주는. 네, 그래서 식사를 못 하는. 그러면 월급을 안 주고 계속 일을 시키면 이제 죽게 되죠. 아 짜증 나죠. 사표 내죠. 그러죠. 사표 내기도 전에 죽는 죽어요. 거죠. 네. 월급도 안 주고 계속 일을 시키니까. 네네. 그래서 저 관상동맥 질환이 네. 한 3-40% 원인을 차지합니다. 엄청나게 오, 차지하네요. 네, 야. 거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일본 원인. 예, 일본 원인이기 네. 때문에 네. 신부전이 저희가 진단이 되면 혈관부터 찍어봅니다. 한번. 네네네. 그래서 혈관을 넓혀드리고 약을 드리면 좋아질 수가 있어요. 또 아예 안 죽은 애들은 네네. 좀 살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관상동맥 질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월급이 제일 중요하다면 뭐니 해도. 그럼요. 네네. 돈 안 받고 일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그거 중요하고 의사는 희생 정신이 있는데 돈 안 그래. 받고 하시는. 그래도 저희들은 그렇게 그렇습니까? 저희 운명이 그렇게 된 거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 생에는 열심히 살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네. 고혈압이 써 있는데 사실은 고혈압이 관상동맥 질환도 일으키고 고혈압이 가장 근본이 되는 질환이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 고혈압하고 당뇨가 굉장히 안 좋은데 네. 고혈압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단일 질환으로 제일 많은 질환이죠. 그래서 25%에서 30% 정도가 고혈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네네네. 전 인구에. 전 그러니까 인구에. 전 세계 인구가 뭐 60억이라고 하면 15억 명은 고혈압인 거죠. 아마 약 드시고 예. 이거 바뀌면 안 돼. 최근에 그 고혈압 기준이 좀 이렇게 좀 낮아졌죠. 네, 예, 미국에서. 네. 그 우리나라 안 낮아졌어요. 네. 네. 포션이 거의 50%까지 지금 미국에서. 얘기가 들었는데. 미국 얘기예요. 예, 미국에서 130에 뭐 80 그때 낮추면은 네네. 그럼 거의 전 인구의 반절이 되고 근데 저희 나라는 그냥 그 너무 충격을 드리는 것 같아서 140에 90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험 문제도 있어요. 고혈압 있고 그러면 보험에도 안 넣어 죽으려고 병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130에 한 85가 넘으면 우리가 주의는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런 마음을 갖고 140에 90인데 네네. 그 고혈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저게 당뇨는 사실 전 인구의 7, 8% 수준인데 그게 좀
있으면은 굉장히 불행해져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네. 당뇨가 우리가 주목을 하지만 고혈압은 25%에서 30%예요. 와, 엄청 그러니까 많구나. 네. 저게 있으면은 일단 혈압이 높으니까 심장에서 짜주 힘을 많이 그러니까 네네. 받아들일 때에서 혈압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 심장을 두껍게도 하고 기능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고혈압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원인이고 네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때는 이제 부정맥, 심방세동 같은 게 나이가 드시면은 80세 이상에는 한 7, 8% 이상이 네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거의 심방세동이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심장이 그냥 제멋대로 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박자를 맞춰서 뛰어야 되는데 네네. 막 이렇게 우글우글 뛰는 경우가 이제 심방세동인데 네네. 저런 병이 걸리면은 이제 또 심부전 상태로 갑니다. 이게 심장이 기능을 제대로 원활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 판막 질환들이 생기면 되는데 이게 또 나이가 드시면은 저 대동맥 판막, 승모 판막 이런 게 망가져요. 왜냐면 네네. 하루에 몇 번 뛰시는지 아시? 이거 의사 선생님이니까 되게 네. 실례인데. 뭐 가슴이 두근두근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네, 네. 우리 이현생 같은 경우 워낙 심장이 안 뛸 것 같아요. 한 50회 정도. 아니 그거는 분당에 의해서 거고 분당. 네. 하루에 예, 24시간 하루에 24시간. 그 계산기를 계산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50 이게 곱하기 60초 곱하기 60분 곱하기 24시간. 그렇죠. 네네. 어떻게 되죠? 계산은 이제 그래서- 컴퓨터에 맡겨. 그게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어림수 계산이라는 걸 하더라고 제 아들들 보니까 네네. 어림수 계산. 네네. 그래서 이제 심장을 원래 1분에 한 60에서 100번을 뛰기 때문에 그냥 네네. 100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하루는 아까 말씀드린 60 곱하기 이제 24를 해야죠. 근데 네네. 되게 1440분이 나옵니다. 1440. 이게 1000번 정도 되는 거죠. 어림잡아서. 네.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00은 100 곱하기 1000요? 10만. 10만 번입니다. 하루에 10만 번을 뛰죠. 이게 우리가 네네. 홀터 검사라고 해서 해보면 8에서 12만 번 정도 사이에서 뛰는데 그러면 1년이면 3,650만 번이고 네. 10년이면은 한 4억 번 되는 거죠. 대략 어림수로 하면. 네네. 그러면 80년을 했다. 그러면 30억 번 이상을 뛰게 되는 거죠. 세상. 그러니까 30억 번을 심장이 일을 하다가 보면 이 심부전이 오는데 저 판막도 네. 30억 번을 그 대동맥 판막이라는 거는 그러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 자동문이 아니고 네네. 여기서 피를 팍 뽑으면서 이게 때리면서 열렸다가 다시 닫히고 열렸다가 닫히고 이걸 하루에 10만 번 닫히고 80년이면 30억 번을 닫히기 때문에 우와. 여기가 딱딱해지면서 안 열리는 거죠. 야 이거는 결국은 노인 그 에이징 패트네요. 그리고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는 게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퇴행성 변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네. 75세 이상이 되면 미국 통계에 의하면 75세에서 중증의 이 배동맥 판막 협착증 네네네. 이게 3%가 생깁니다. 3%. 와. 근데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게 네네. 이 안 열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피가 안 나가는 현관문이 안 열려요. 그러면 심장 안에 압력들이 높아지죠. 그렇죠. 뒤에 네. 피가 정체가 네.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숨도 차고 또 앞으로 피가 안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거 나온 다음에 관상동맥 질환이 나와요. 네. 대동맥 쪽에 있어요. 관상동맥 질환. 네. 자기 월급을 못 줘. 아. 자, 그러니까 가슴이 피가 안 아파요. 나죠. 가슴이 아파요. 네. 가슴이 아프고 또 이게 머리로 피가 가죠. 여기 지나서 바로 머리로 피가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해부학적 구조상. 네네. 근데 그 신경이 쫙네 개 정도의 주요한 혈관이 쫙 올라가서 이거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동맥이. 예. 머리로 피가 안 가니까 쓰러지죠. 아유, 그건 뭐 그냥 쓰러져 의식 의식이 소실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어지럽고 실신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상태가 되면은 3년 내로 사망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와, 이런 증상이 생기면. 세상에. 그게 그 69년에 나온 데이터인데. 심장내과로 자주 트랜스퍼 하거든요. 네. 싱코프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판막 소리를 잘 들으시. 청진이 옛날에 여기죠. 여기가 더 중요했는데 네. 요즘에 여기를 잘 들어요. 심장이 대동맥 없는 판막. 부위. 대동맥 판막은 여기서 들리죠. 네네. 승모 판막은 여기서 들리죠. 여기서 들리죠. 네. 그래서 그 대동맥 판막이 좁아진 소리를 잘 들으셔야 되고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의미는 요게 있으면 수술 못 해요. 수술 못 해요. 모든 수술 못 해요. 이것부터 고치고 해야 돼. 그렇지. 왜 그러냐면 순환이 안 되니까. 그리고 네. 피가 나면은 이제 수혈을 해야 되는데 네. 수혈을 하다가 이 부종이 와가지고 그렇죠.
그 혈압이 안 올라. 이게 피가 안 나오니까 혈압이 안 오르죠. 그 많이 주면 줄수록 이게 안 열려요. 이게 한번 좁아진 분은 그러니까 불이 나서 극장문에 그러니까 극장에 있는 사람들이 극장문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거기에 막 여기 엉켜가지고 더 안 열려. 그러면 아직 네. 멈추는 거죠. 심장이 피를 맞아요. 못 가면 이제 완전히 다 망가지기 때문에 대형 사고죠. 그러니까 야. 그 이제 노인분들을 그냥 수술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그 모든 외과 수술할 때도 요거가 있으면은 이거는 그 절대적인 금기증입니다. 대동맥판막 협착증은 오늘 그 신부전 이야기에서 이게 중요한 왜냐하면 요즘에 이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대동맥판막 협착증을 비롯한 거, 그다음에 수술 전에 꼭 꼭 심장내과 컨설테이션을 해야 아니 돼요. 여기 꼭 들으셔야 돼요. 모든 의사는 여기를 들을 줄 알아요. 그래서 뭔가 슉슉 소리가 나면서 뭔가 모든 의사 소리가 그럼요.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은 앞으로 의사 생활이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승모판막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저게 좌심방하고 좌심실 사이에 이제 문이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근데 얘가 이게 그 대동맥으로 내보내다 보면은 요 승모판 쪽은 얘가 약한 애거든요. 그래서 이게 뒤로 제껴지거나 이렇게 뜯어지거나 이게 심장이 커지면 이게 열려가지고 피가 새요. 그게 이제 역류증이라고 옛날에 그렇죠. 승모판막 역류증 같은 거. 그게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요즘 들어서 옛날에는 류마티스성이라고 해서 이게 딱딱해지는 그렇죠. 승모판 협착증이 많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고 이렇게 위생이 좋아지면서 이제 확 줄었고 그거는 거의 이제 감염증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는로는 술고. 안 돌아가시고 지금은 대동맥판막 협착증, 승모판 역류증 저런 게 이제 이제 선진국형. 선진국형인데 오래 사시게 되니까 그래서 심장 판막 질환이 있어도 신부전이 옵니다. 이 심장 기능을 못 하니까. 그다음에 심근병증이라는 건 이제 저렇게 그 유전적으로 심장 근육이 심근이라는 거가 근육이 좀 딱딱해진 건가요? 그럼 부드러운 탄성력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심장이 그냥 뼈가 없어요. 심장에는 근육만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냥 근육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심장 근육이 얇아지거나 두꺼워지는 병들이 유전적인 병들이 있어요. 근데 저 중에 비후성 심근병증은 유전성 심장 질환의 제일 1등이거든요. 근육이 좀 두꺼워지는 질환이군요. 50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네. 그리고 저게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두껍다고 뭐 이렇게 힘이 좋아서 더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이게 난개발로 생긴 거예요. 심근이. 그러니까 결국은 얇아지면서 커져요. 그러니까 얘가 이 힘 있는 애들의 근육이 아니고 그냥 막 그 근육이 이렇게 잘 배열이 돼 있어야 되는데 난개발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가져요, 저게 나중에. 그래서 신부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가계도를 가지신 분들은 저기에 대한 유전자 치료도 이제 지금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죠. 급사도 할 수 있고 부정맥이 잘 생겨요. 성인성 심장 유전 질환이네. 그렇죠. 이게 선천성인데 이게 한 달 500명 중에 1명은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성인돼서 나중에 나타나는. 아니 처음부터 처음부터 알 수 있고, 처음부터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알 수 있고 저거는 이제 점점점 두꺼워지는 사람은 저 고혈압에 의해서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보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질환들이 뭐 저기 갑상선, 빈혈, 콩팥병 있잖아요. 저래서 심장내과 의사들이 갑상선, 빈혈, 콩팥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전신 질환들도 심장을 나쁘게 할 수가 있어요. 저기 갑상선에 막 병이 있다 그러면 심장을 너무 빨리 뛰게 하거나 느리게 뛰게 할 수 있어서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빈혈이 있으면 심장이 빨리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트럭이 없으니까 막 돌려서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콩팥이 안 이게 콩팥하고 심장은 연관관계가 굉장히 깊은데 심장이 피를 안 보내주면 콩팥이 나빠지고 콩팥이 안 좋으면 이 소변 같은 걸 노폐물을 못 하기 때문에 쌓여가지고 심장에 부담이 많아져요. 그래서 서로 이제 상호간에 영향을 많이 주는 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나쁜 분이 결국 콩팥이 나빠지고 콩팥이 나쁘면 심장이 결국 나빠져요. 그래서 요새는 심신 동시 이식이라고 해서 심장하고 콩팥 동시에 이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신부전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원인이 많기 때문에 저걸 진단을 잘 받아서 계획을 짜서 잘 치료하시면 이제 복구시킬 수 있죠. 복구는 시킬 수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신 분, 제 환자분 중에 막 내가 10년을 다녔는데 어떻게 안 낫게 할 수 있냐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제가 받을 때 요새 그러니까 질문은 자유스러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게 이분한테는 제가 잘못 알려드렸구나 질환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또 자동차로 돌아가는데 자동차가 이제 새 차 샀을 때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한 뭐 6, 7만 킬로까지는 뭐 엔진 오일 안 갈아도 사실 심지어 뭐 갈 수 있을 정도로 한 1만 킬로에 갈아도 되고. 근데 이게 6, 7만 킬로 넘어가고 이렇게 10만 킬로 넘어가면은 자주 엔진 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뭐 정비도 받아야 되고 타이어 압력도 재봐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같습니다. 이게 심장은 그러니까 선천성인 거를 고쳤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배선도 안 되고 막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그 잘 이렇게 잘 관리하시면서 사시면은 오랫동안 잘 차를 타고 다니실 수 있는 것처럼 똑같네. 신부전이라는 게 그 엔진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엔진 기능 이상. 아까 그분은 질문을 잘못하시는데 이제 본인은 낳고 싶으니까. 근데 대개는 본인이 질문한 게 아니라 옆에 따라오는 보호자들이 질문하죠. 우리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나주 곰탕탕님이 이제 젊어서 진코민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이게 소위 말해서 엔진 오일을 좀 뭔가 뭐 그런 의미로 진코민 진코민 파시는 분 아닌가요? 아닌가인데. 첨가제 넣는 거하고 같은 거 같은데. 첨가제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샷 그런 거를 다 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슈샷처럼 그런 거를 넣는 거 아닌 것처럼. 네네네. 저거는 이제 장기간 많은 사람에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증명은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러면 안 먹어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드셔서 좋겠다고 믿음을 갖고 계시면 드시는 걸 막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게 진짜 좋다 그러면 전 국민을 먹이고 있겠죠. 왜냐하면 수돗물에 우리가 불솥 하잖아요. 충치 없다고. 그 전 국민이 좋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다 하죠. 그냥 밥 먹을 때 진코민 드시라. 이게 특정 상표를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저게 증명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드리죠. 근데 아직은 증명은 안 돼 있다. 우리 욱진사랑님은 별풍선 20개, 아까 20개, 10개, 또 30개. 너무 많이 이게 너무 부담되는데요. 뭐를 많이 고맙습니다. 일단 아스피린 물어보시는데 네, 아스피린. 아스피린이 이제 그 역할이 뭐죠 일단? 아스피린 이제 그러니까 혈소판에 작용을 해가지고 혈소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착한 네덜란드 소년이라고 배웠죠 학생 때. 아스피린이 뭐냐면 그러지 않나 보죠. 혈소판은 그러니까 혈관에 상처가 나면은 딱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몸으로 달려가서 막는 애들이 혈소판입니다. 그러니까 따까리 이게 손으로 막잖아요. 이렇게 그 두개 착한 네덜란드 소년이 상손.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갔다가 저기 혈소판이 저 뒤에 그려져 있는데 저 위에가 저건 적혈구나. 혈소판은 이제 모양이 그러니까 약간 이제 비정형적으로 생겼는데 별표 모양도 있고 뭐 이렇게 걔가 가서 이제 혈관벽을 막아주는 거죠. 막아주면 피가 이제 줄줄 새는 게 출혈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뭐 혈액 응고인자들이 와서 붓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딱지가 생기는 건데 저게 이제 그런 좋은 역할을 하면서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 동맥경화 질환 같은데 되면은 동맥경화라는 게 기본이 혈관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해지면서 혈관이 갈라지거나 이게 크랙 같은 거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혈소판 애들은 이것도 구멍 뚫렸구나. 그래서 가서 막는 거죠. 막아버려. 그러면 이게 와서 붓고 응고인자 붓고 그러면 혈관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관생동맥 질환의 원인이 저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혈관을 막아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환의 소인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아스피린을 드시는 거고, 근데 건강한 혈관, 그러니까 뭐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혈관 질환이 없고 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스피린 먹으면 피가 날 수가 있어요. 왜요? 이게 아까 가서 피 안 나게 하는 애들 혈소판인데, 그러니까 피가 나니까 막아버리는구나. 안 좋은 거죠. 이게 두 가지 역할인데 좋은 역할 쪽으로 우리가 바라고 할 때는
그런 혈관에 상처가 날 만한 분들은 아스피린을 드시면 좋다. 그러니까 네네. 당뇨라든지 그런 거 있고 혈관 질환이 생겼다 그러면 아스피린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근데 네네. 보통 사람이 아까 불소 타듯이 그냥 아스피린 먹는다. 그럼 피만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젊고 소인이 없는 분은 아스피린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스피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뭐 그렇죠. 나온 내용 네, 보고 네. 아스피린 미리 예방하면 뭐 암도 예방되고 근데 그냥 뭐 근데 그걸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되겠네요.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거를 뇌졸중도 와요, 잘못하면. 뇌졸중도. 그럼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셔야 됩니다. 우리 신경외과 뇌혈관 전문가이시죠. 뇌출혈되죠. 뇌출혈. 네, 심장 전문가 두 뇌출혈. 분이 아스피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네. 심내 특별팀이 지금 원래 그 심장하고 그럼요. 뇌는 거의 같은 장기처럼 그럼요. 네. 패스피지랑 알겠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럼요. 네, 아스피린 함부로 처방받아서 처방받아서 먹는 건 상관없는데 임의로 약국 네. 가서 먹는 건 그럼 좀 난 고민해 아니겠습니다. 봐주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네네. 제가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네. 되겠고 네.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없죠, 그럼.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을 이제 다 알아봤습니다. 네, 생각보다 관상도미 질환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게 40%. 굉장히 중요한 또 요소가 되는군요. 야, 근데 심장이 안 커지도록 우리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어떤 정상이 나왔네요. 정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네네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네. 네네. 숨찬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호흡곤란. 증상입니다. 뭐 어떤 네.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괜찮은데 네네. 조금 걷다가 언덕길, 계단. 계단. 네. 아. 언덕길이나 계단 그것도 중력을 반해서 올라갈 때 네네. 심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자동차로 또 가는데 네네. 이 약간 경사로 가면은 엔진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 달릴 때하고 네네네. 그게 왜냐하면 부하가 걸리니까 이게 그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엔진이.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 등산이 안 좋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대놓고는 못 하는데 산악회에서 막 그러실까봐. 아. 근데 저 나이 드실수록 산에 안 가시는 게 아니 좋습니다. 근데 먼 공간에서 오히려 산에 가라고 하는데 아니, 가지 말라고 하니. 평지를 도시는 게 네네. 좋습니다. 공원이나 운동장이나 아파트나 네네. 평지는 부담이 안 가요. 그리고 우리 나주곰탕님 10개 주셨네요. 언지님이 혹시 언지님 네. 아시는 분인가요? 그럼요. 아. 저기 SMJ님하고 같이 네, 근무하시는 언지님 별풍선 계속 쏴주세요. 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이렇게 자, 팬클럽이 중요해요. 그래서 네. 맞아요. 맞습니다. BTS의 아미가 있다면 저한테는 저분들이 욱진 계시는 거죠. 사랑이 그럼요. 이게 쏙 5명. 아, 5만 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 지금 5만 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2명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이제 3명은 일부러 언제 많이 나오나요? 안 알리고 왔습니다. 아, 오늘도. 네, 그렇습니까? 아, 팬들한테 많이 안 언지님 하는데. 팬클럽 우리 나머지 3분도 꼭 이렇게 들어오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자, 아니, 호흡곤란이 제일 중요하다. 호흡곤란이 야. 중요한데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자동차 엔진 소리 달라듯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네네. 평소에는 못 느끼시다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호흡곤란 중에 그 운동시 호흡곤란이라는 거고 저거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저녁에 누우셨을 때 숨이 차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서 있을 때는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가 좀 적게 돌아오는데 누우면은 심장으로 피가 많이 돌아와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력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서 누웠을 때 숨이 차기 때문에 앉아서 숨을 쉬어야 돼요. 그걸 기자호흡이라고 하죠. 네. 옛날에 배우셨죠? 불면증도 같이 웃음이야. 오겠는데 그럼. 기자호흡. 네. 그러니까 기억나요. 앉아서 숨을 쉬는 사람은 심장 환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네. 누웠을 때 편안한 사람은 되게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아. 왜냐면 그나마 피라도 많이 돌아와야지 숨이 좀 덜 차시거든요. 폐가 안 좋으시면. 그래서 네네. 그 우리가 응급실에 제가 이야기할 때 야 누워서 편한 사람은 그건 폐 쪽이다. 그쪽이다. 그냥 네네. 우리가 안 찍어봐도 아. 앉아 있는 사람은 심장이 안 좋은 거다. 지금. 아, 요거 꼭 이거 안 아주 떠- 좋은 안 팁이네요. 떠서도 못하는 네네. 사람은 이제 허리가 안 좋은 분. 허리가 안 좋아서 앉지 못하는 분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서도 불편하고 이렇게 숙여가지고 숨을 앉아도 쉬는 사람. 불편하고. 그거 이제 숙여서도 숨 찰 수 있어요. 심장은 네네. 랜돔니아라고 해서. 아, 그다음에 네네네. 그래서 누웠을 때 숨이 차다. 그다음에 네네. 새벽에 숨이 차서 깬다. 이런 게 그 심부전의 아주 중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숨이 차는데 좀 언덕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시는지, 네네. 그 다음에 누워 있을 때 숨이 찬다. 네네. 잠자다가 깬다. 숨이 차서. 아, 이거 불면증 있겠네요. 잠을 제대로 그러니까 못 그렇죠. 새벽 서너 시에 네. 왜냐면 사이클도 심장이 마찬가지면- 견디다가 못해서 숨이 깨는 거예요. 심장이 아, 피가 진짜. 많이 돌아오니까 응급상황을. 그런 증상들을 느끼실 때가 이제 제일 중요한 호흡곤란입니다. 아. 사이클링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이클도 그렇고. 그래서 마라톤 안 좋습니다. 제가 마라톤 안 좋고 공개적인 석상에 잘 말하려고 그러는데 산악회 마라톤 그쪽에서 이제 그러실까봐 사이클 그쪽에서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나쁘다고 이미 막 나 이게 운동을 그러니까 지나치게 하면 안 좋다. 제가 항상 이야기 말씀드리지만 등산이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논문에서는 일주일에 그러니까 25km 이상 뛰지 마라. 그러니까 한 4km부터 25km까지는 운동 효과가 있는데 너무 과도한 운동은 심장에 안 좋아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너무 그러니까 사용해가지고 그러면 막좀 우리 헬스클럽에 가도 그럼요. 막 트레이드밀을 과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5-6km씩 매일 하시는 분들. 워밍업을 통해서 워밍업을 통해서 이렇게 쫙 가셔가지고 땀이 날랑말랑 할 때 중지하고 그런 게 좋습니다. 특히 심장 환자분들은 과도한 운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의 그 RPM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한 2,000까지만 이렇게 하고 차가 그래야지 좋잖아요. 근데 오늘 막 3,000, 4,000 막 계속 누르면 이게 빨리 뛰기는 하는데 나중에 그 심장이 그 엔진이 못 견디겠죠. 그러니까 스포츠카는 수명이 짧습니다. 너무 RPM을 높였다가 낮췄다니까 스포츠카는 순간적인 속도는 빠를 수 있겠지만 그거를 오래 타고 다니지는 못하는 거죠. 몰아봤습니까? 몰아볼게 얘기했습니다. 네. 한번 몰아보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입니다. 방송 부가티 열심히 뭐 해서 이런 거 저도 스포츠카. 저 모형은 많이 있습니다. 모형. 아무튼 스포츠카 수명이 짧다. 요거처럼 심장도 그렇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과도한 운동 안 좋고 그래서 일단 호흡곤란이 있고 그다음에 발목 부종 이게 신장하고 좀 차가할 수 있는데. 그렇죠. 하필 왜 발목이에요? 발목부터 차오니까 발목이 이제 붙다가 그 다음에 여기 정강뼈 앞 정강뼈라는 데 여기 딱딱한 데 있죠 여기 다리에 발목과 정강뼈 안쪽 이거 다리를 올려도 다리 올리고 칭찬 다리를 해야 돼. 칭찬할 때 눌러버린다. 여기가 이제 딱딱한 부위가 있어요. 여기 딱딱한 부위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는 허벅지고 종아리. 허벅지는 여기고 허벅지 종아리 여기가 정강뼈라고 합니다. 정강뼈. 딱딱하죠. 정강뼈 앞이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 지금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이게 접된 겁니까? 이게 쑥쑥 들어가면 이제 부종이. 부종이에요. 이게 저희 정강뼈 오목 부종. 정강뼈 오목 부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요 발목은 이제 초기에 발목이나 발등 이런 건 초기에 좀 하는데 이것보다는 신부전에서는 여기가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강뼈 오목 부종. 그러면 정강뼈가 들어가면 신부전이 있다고 의심이 되던가. 근데 꼭 신부전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질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콩팥도 있고 또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어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이 정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은 그다음에 근육의 양이 적어지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심장에서 피가 동맥을 타서 이렇게 쫙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올라오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 중력에 반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거기는 펌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혈관 지나서 다시 돌아올 때는 근육들이 짜주거나 그 다음에 이 정맥에도 판막들이 올라오게 하는 데마다 체크밸브 형식으로 판막이 있는데 이런 정맥 기능이 살아 있으면은 쫙쫙쫙쫙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 다리를 올려놓고 있으면 잘 돌아와요. 근데 그런 기능을 못 해주면 붙는 거죠. 이제 압력 스타킹 같은 거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압력 스타킹 하시면 이제 쫙 하는데 심장 때문에 저게 부었을 때는 저건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죠. 특히 정강뼈 오목 부종. 그러니까 발목 부종은 이제 초기 증상이고 이 정강뼈 오목 부종이 있었을 때는 꼭 치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종이 있어서 환자가 오면 반드시 심장을 체크를 해봐라. 심장, 갑상선, 콩팥 아까 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체크를 해가지고 이게 원인이 그쪽이다. 그러면 이제 약을 거기에 맞춰서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빠지실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잠시 우리 좀 홍보하면 아프리카 방송하고 유튜브 방송을 동시에 송출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정욱진 교수님을 모시고 신부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증상으로 넘어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이제 호흡곤란이 있었고. 고맙습니다. 욱진 사장님. 와, 30개. 너무 많이. 너무 부담이다. 이제 그만. 아니 무슨 그만요? 무슨 아니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그럴 생각. 너무 부담이 되네 갑자기 이렇게. 아니 계속 주세요. 네네. 제가 그러니까. 다시 드릴게요. 받아서. 대단한 팬이시네. 그래서
이제 저 BTS가 아미가 있다면 저는 이제 시작부터 너무 멋지다 그러는 것도 좀 심상치 않았어요. 인기가 캡이네요. 네. 집사람은 아닙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집사람은 아예 안 들어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만성 피로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심장의 기능이 이렇게 피를 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피가 안 가게 되겠죠. 이게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네네. 그러면 온 몸에 먹여 살리는 게 심장인데 엔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전신적으로 피로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전신에 이번에는. 네네. 그러니까 전신에 월급을 안 주니까 뇌를 비롯해서 계속 잠이 오죠. 근데 뇌는 사실은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보루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자체 이 조절 기능을 해줘가지고 우리 몸에는 네네. 뇌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월급이 적어져도 뇌는 끝까지 살립니다. 그러니까 뇌까지 막 잠이 자꾸 온다 그러면 정말 중증의 신부전으로 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웬만하면 딴 거는 다 줄이는데 뇌는 살려줘요. 여기에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에서 심장이 가장 사랑하는 장기는 뇌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좀 덜 사랑해요. 근데 이제 이제 중요한 장기는 그래도 끝까지 보호합니다. 콩팥도 끝까지 살려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못 가는 장기가 있어요. 이 위장관 쪽은 그 처음서부터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부터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이 근육으로 가는 거랑 근육하고 위장관 쪽을 줄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잘 못 움직이죠. 근육으로도 피가 안 가니까 이제 못 움직이고 차별대우 받고 있는 거네. 그래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좀 덜 먹어도 사람이 살잖아요. 근데 콩팥하고 뇌는 안 돌아가는 순간 이제 사람이 망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뇌사잖아요, 뇌사. 근데 콩팥이 망가지면은 이제 막 예를 들면 이제 이 노폐물, 독소가 제거가 안 되고 물이 제거가 안 되면 이제 심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의 중요한 장기는 끝까지 보호한다. 그러다 보니까 안 가다 보니까 이제 근육이나 이제 위장관으로 안 가니까 식사를 해도 소화를 못 시키세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증상으로 오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화기내과를 가서 아무리 내시경을 해도 그런데 소화가 안 돼. 장 운동도 떨어지고. 그게 심장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가 안 보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시는 야뇨증도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전립선 같은 게 이제 비대가 돼가지고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 밤에야 피가 제대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웠을 때 심장으로 피가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야 콩팥에 이제 제대로 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야 배뇨 작용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무시다가 소변 누수로 가실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안 좋아서. 노인들은 웬만하면 심장내과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네. 그게 제가 안 걸리는 데가 없네. 제가 노인분들 그러니까 저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연세 드신 분들 80세 이상에서는 12%가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12% 10명 중에 1명은 신부전입니다. 80세 이상이 되면 신부전까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드셨을 때 걸리는 병 60세가 넘으면 고혈압이 반절 75세가 넘으면 대동맥 판막 협착증 중증이 3% 이상 80세가 넘으면 신부전은 12% 그다음에 아까 그 심방세동이라는 병은 7, 8%. 그러니까 그런 병들은 연세가 드시면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개연성 있는 병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자분을 볼 때도 이분이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먼저부터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동차를 오래 타시면은 이 체크를 다 받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보넷을 점검을. 본넷을 한번 열고 쫙 보잖아요. 엔진부터 그거를 이제 한 번씩 그게 체크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 심장 쪽. 차는 얘기가 이해가 되게 쉬운데 이게 막상 심장을 보러 병원 갔는데 이거 이 뚜껑을 연다? 아니 뚜껑은 아니에요. 초음파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이게 청진, 초음파, 그다음에 엑스레이, 혈액 검사도 합니까? 네, 엑스레이, 심전도 혈액 검사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일단 비싸잖아요. 병원 가면 무조건 뭐 보험이 우리나라 같이 싼 데가 없어요. 쌉니까? 심초음파가 미국은 12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보험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보험이 됩니까? 6, 7만 원 처음 가신 분들은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6, 7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면 20분의 1이죠. 그러면 가도 되겠네요. 네. 본넷을 열을 비보험으로 해도 한 6분의 1밖에 안 돼서 교포들이 오시잖아요. 심장 검사하러. 세상에. 비행기 값이 빠져요. 왔다 가면.
신촌 네. 그러니까 참 좋은 나라네요. 네. 그러니까 좋은 나라에 진짜 우리가 저기 정말 미국에 살 필요가 없어요. 맞아. 미국에 사셨으니까 얼마나 그 스탠포드에 문턱이 살았잖아요. 문턱이 높은지를. 거기는 의사들이 그래서 우리보다 10배는 일을 안 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아 그러네요. 우리가 10배를 일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복수가 차는데 네, 복수가 이렇게 이건 간의 이상이 있을 때 복수가 아니라 심장에 있을 때 그럼요. 복수가 찬다. 그러니까 온몸에 물이 찬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에. 폐도 물이 차고, 네. 그러니까 폐 부종, 그 다음에 복수도 차고, 네. 아까 이런데 다 전신이 붓고, 네. 그 다음에 목에 정맥도 붓고, 네. 이런 현상들이 그 이제 정체가 된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는 우렬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피가 멈춰 있다. 그러니까 정체가 일어나는 거죠 온몸에. 네. 그래서 숨도 차고 이제 붓고 이런 현상이 가장 이제 우리 보편적인 신부전 증상이고. 정말.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죠.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그러네요. 거숨 차고 오줌 소변 소변 봐야 자주 되고. 가야 되고 뭐 소화도 안 되고 막 배도 불러 있고 근데 어떻게 잠이 와요? 아유, 그러네요, 진짜. 우울증이 온대. 저기 하나 빠졌는데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느낀 건데 뭐냐면 우울하니까 또 남자분들은 술을 드세요. 네. 저런. 근데 술을 먹으면 이게 심장에 또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또 술을 먹어서 생겼으니까 술을만 끊으면 되겠다. 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악순환의 고리를 하나 빼야 되는데 네. 원래 생긴 원인이 우울하게 되는 원인이 심장에 있기 때문에 심장 질환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심장이 좋아지면 우울증도 같이 좋아지기 그래가지고 저런 증상 때문에 사실 또 얼마 전에 또 환자가 한 분 있어서 그러는데 간경변, 간경화라고 다니시는 분 중에 알코올성 강변변으로 되시는 분 중에 신부전이 많아요. 신부전 때문에 본인은 모르는 거. 신부전 때문에 간이 부은 건데 네네. 간부터 가니까 간성 알코올성 간질환이라고 해가지고 간만 치료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은 심장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심장에 항상 나이 드신 분들은 심장부터 체크하고 그것 때문에 이게 간도 붓고 뭐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경화. 옛날에 발음 조심해야죠. 간경화가 있을 때 간경변. 간경변. 네. 한번 심장 반드시 체크를 동시에 그러니까 해봐야 된다. 모든 전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장 기능을 거의 항상 다인데요? 거의 다야. 그러니까 심초음파가 많이 싸졌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심초음파를 계속 보험을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좋은 나라잖아요. 그럼 심초음파가 가장 중요한 검사 방법인가요? 결정적이죠. 어떻습니까? 결정적이죠. 저기에 대부분의 원인을 심초음파, 그다음에 혈관까지 찍어보는 게 중요한데 혈관, 부정맥 그런 거 한 3가지는 하셔야지 심장을 알 수가 있거든요. MRI도 많이 하던데 MRI까지. MRI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MRI가 문제가 2시간 아직도 2시간 찍어야 됩니다. 2시간요? 시간이 많이. 심장은 뛰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MRI가 이게 멈춰 있는 구조는 잠깐이면 찍어요. 요즘도 머리 잠깐 찍고 허리도 잠깐 찍는데 심장은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전도에 맞춰서 이걸 얻어야 돼요. 이미지를. 그러니까 한 15분을 얻으면 1분짜리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시간 찍어야 돼요. 제가 스탠포드에서 심장 MRI 하고 왔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멀진 않고 왔네요. 아직 열심히 공부하고. 엄청 열심히 했지. 간단치 않네. 심장 자체가 막 움직이니까. 움직이니까 이게 동영상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딱이 카메라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초음파도 심초음파가 비싼 이유가 나머지 초음파는 거의 똑딱이 카메라예요. 이렇게 디카처럼. 근데 이거는 리코딩을 해야 돼요. 방송용 카메라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은 움직이는 거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초음파, 심장 MRI 다 힘든데 심장 MRI는 특히 2시간을 찍으니까 진짜 아픈 사람은 찍을 수가 없어요. 아직 기술력이. 근데 그거를 아무리 개발을 하려고 해도 아직은 안 됩니다. 이게 기술이 개발돼서. 그래서 지금은 초음파가 제일 나은 거죠. 그냥 옆에 가서 바로바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도 별로 좋아 안 하겠네. 병원에서도 오래 찍으니까 새벽 아니면 밤에 찍으라고 그래요. 왜냐면 낮에는 이게 뇌나 이 척추 찍는 사람들을 많이 찍어야 되니까. 미국도 그러더라고. 스탠포드도. 미국도 그래요? 그리고 심장 환자 좀 보자고 했더니 새벽 6시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래요? 그랬더니 똑같죠 뭐. 그래서 오래 찍는데 누가 좋아해?
여튼 뭐 그래도 간단한 이제 심초음파가 있기 때문에 그 제일 효과적인 건 비용 가성비가 좋은 건 심초음파네. 예.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 막 하다가 그냥 중간에 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치료까지는 마무리 해주셔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우리 성성예진님이 또 양료 빼고는 다 해당되는데 복수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복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찰 수 있는데 이제 간이 진짜 나빠도 찰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장 때문에 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심장 그리고 심장 검사랑 간 검사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다시 작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애플민트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의사분이신가요? 그래서 심장이 커지면 다시 작아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작은 심장. 어떻게 작아질 수 있어요? 한번 커진 거는 이게 그렇죠. 리버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육이니까 할 수 있어. 근육이니까. 안 쓰면 근육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능하구나. 각종 약제들을 이용해서 심장의 부담을 줄여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전의 치료는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심장을 좀 덜 뛰게 해주고, 그러니까 덜 뛰게 한다는 게 횟수를. 그러니까 너무 빨리 뛰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그 안에 차 있는 양을 줄여주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심장의 부담, 그다음에 그 대동맥 쪽의 압력도 낮춰주고 그런 기전으로 해서 심장이 일하기 좋게 해주는 거죠. 우리 송성희님은 운동을 안 하면 우리 살 빠지지 근육 빠지지. 그래 하는구나. 밥만 먹으면 배가 불룩해진 체질. 밥 먹으면 배가 체질 같습니다. 저거는 이제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셔가지고 운동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복부의 근육이 하면 저희들처럼 이렇게 배가 불룩해지는 이것도 같이 불룩하시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저희 고령화 시대 위중 질환 뭐 신부전 저희가 한 4, 5년 전부터 신부전 바로 알기 캠페인이라는 걸 학교에서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총무 시절에 이제 국제이사 전에 총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국회 토론회 2번이나 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신부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런 정책적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10년간 특별법에 신부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개 안 되는 질환 중에 신부전이 주요 아젠다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6개였는데 저희가 하나 더 넣었어요. 저걸 정책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부전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 때 전 총무님, 다음 총무님하고 이렇게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제가 또 있다 보면 이게 학회에서 알게 되면 제가 이게 위험을 알겠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분들과 함께 빨리 넘어가시죠. 뭐 늘어난다고 이미 다 알려진 건데 그죠?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신부전이 5년간 많이 늘어났고 저희 전 국민으로 했어요. 아까 80세 이상에서는 12%지만 전 국민으로 하면 1.5%고 이제 곧 3%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50만 명에서 지금 80만 명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곧 150만 수준까지 갈 거다. 우리가 숫자가. 왜냐하면 급격히 느는 이유가 저희 이제 평균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한 90살은 사셔야지 좀 사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90살이 기준이 된 것 같아요. 어느새 86세에서 90세로 거의 올라가고 있는데 포상 소리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럼요. 포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90세가 넘어도 해야 되나? 100살 넘으면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리차드님하고 성성애진님 같은 친구분인 것 같아요. 서로 운동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운동도 그렇죠. 그리고 신부전 진료비도 늘고 있다. 저게 이제 문제예요. 저희가 진료비요? 저게 왜 그러냐면 그 엔진에 이상이 생기면은 병원에 자주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병도 많이 생기니까 숨이 차고 막 부으면은 주로 응급실로 오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참다가 나이가 드시니까 또 참아요. 그러면 뭐 거기서 이제 뭐 인턴 레전트 분들이 근데 응급실로 오면 무조건 비싸다. 비싸죠. 그러니까 2배 이상 비쌉니다. 원래 응급 검사는 다 비싸요. 왜냐하면 거기 24시간 그 인력들을 유지하고 막 그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당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응급실은.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로 자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평균 한 3번은 온다고 돼 있어요. 1년에. 3번. 그러니까 약을 그러니까 막판이 되면, 그러니까 진행형 말기 신부전이 되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잘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연세가 드셔서 아무리 자식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그리고 잔병
치료에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가족들이 우울해져요. 네. 엄마 아빠가 맨날 그렇지. 응급실 가신다고 생각해봐요. 맨날 네. 밤중마다 불러 나와서 있고 또 입원하셨어. 네. 이번엔 네가 가라.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식도 몇 명 요즘 안 낳는데 나중에 네.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걸 그래서 조기에 이것도 진단을 해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죠. 그걸 하자는 거죠. 아. 그 진료비를 낮추자. 네. 그게 저희 학회가 그 아. 정부한테 요구했던 겁니다. 이거 잘 대비하지 않으면 잘 대비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다는 거를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 빨리 가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제가 너무 할게요. 그래서 이거 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한 장으로 신부전을 한다. 저기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네. 심장 질환의 종착역. 네. 항상 그러니까 모든 질환의 이제 마지막이 신부전하는 상태에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 네. 65세 이상 인구 입원 원인 1위 음.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신부전 진료비에서 입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5%. 이건 뭐냐면 주로 입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외래에서 하면은 5%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래에서 잘 조절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신부전을. 그 다음에 4년 내 사망률 30%. 저게 와. 폐암을 제외한 암보다 낮은 생존율. 아 그렇군. 그래서 그렇구나. 암보다 그러니까 위험한 질환. 신부전이 진단 받으면 그러니까 4년 네, 사망 내에 확률이 30%. 30%는 돌아가시는 거죠. 와. 10명 중에 3명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입원하면 평균 10일은 입원해야 돼요. 오래 왜냐하면 저게 너무 빨리 또 퇴원시키면 또 금방 또 입원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완전해질 때까지는 조금 더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게 좀 그렇죠. 그다음 한 번 입원할 때 770만 원 듭니다. 아 이거 오, 만만치 않네.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게 3번을 입원하시면 2천만 원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네. 병원 매출 기여 많이 하시네요. 아니 그 돈 버는 걸로 자꾸 예, 이게 네. 사람의 그 어떤 네, 네. 보람과 네, 그런 맞습니다. 정말 뭐 현실적인 중요한 거를, 캠페인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부전 치료법 이제 제일 네.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아 치료법이 네, 나왔습니다. 드디어 치료가 약물 뭐 네. 제일 중요하겠네요. 뭐 그 수술 아마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나이요? 의사 되신 40년. 40년. 제가 26년째 만으로. 네, 20년. 근데 그때 졸업할 때 네. 약이 거의 없었어요. 아, 신부전도. 그때 그 당시. 신부전도. 아. 그래서 그랬나? 제가 신부전 폐고랍을 하는 이유는 네네. 그 교수가 돼서 공부한 거예요, 다 이거. 우리 학생 때는 학생들 사실 공부하는 배울 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진단 받으면 돌아가셨죠. 그때는 평균 제가 인턴 때 26년 전에는 네네. 60대에 돌아가셔도 60대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되게 기억을 해보시면 네. 70세에 돌아가시면 오래 사셨다고 그랬어요. 호상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진짜 90년대 중반을 기억하시면 아실 거예요. 해방 전에 한 평균 수명이 40대였고 네네네.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 전 세계적인 경향이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네, 네. 오래 사시면서 신부전이 는 거예요. 아, 그래서 치료법이 개발이 많이 된 겁니다. 그 사이에.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네.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계속 치료법이 나와서. 예. 네네. 그래서 또 욱진 사장님이 최고라고 또 아, 칭찬해 정말 주시네. 설명 제가 그래서 잘해주시네요. 학생 때보다 지금 더 공부 열심히 해요.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네, 선생님이 공부를 너무 그 학생한테 다시 네. 물어봐야 돼요. 네. 정지생 잘 강의 잘하죠. 하긴. 이렇게 해요, 강의도. 네, 그렇게 합니까? 네. 그리고 미리 공부해요. 요즘에는 미리 공부해요라고 해서 백지로 봐요. 왜냐면 이게 플립드 러닝이라고 해서 네네. 공부는 유튜브 보고 자기가 미리 공부한 다음에 네네. 와서 디스커션만 해야지 이렇게. 그렇구나. 모르고 또 물어보고. 팬분들이 또 열심히 공부한다고 또 이렇게 그럼요. 한마디 또 해주시네요. 그래가지고 리차드님이 저기 약물 치료 나왔잖아요. 네. 약물 치료들이 무지하게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습니다. 계속 네. 이제 아주 큰 양대 축이 있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엔지오텐신에 관련되는 뭐 약제들 저기 있고, 그다음에 베타 차단제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적게 해주고 심장을 너무 빨리 뛰지 않게 잘 조절을 하면은 네네. 신부전이 좋아진다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아. 저 두 축을 중심으로 네네. 새로운 약들이 또 계속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약제들이 한 대여섯 가지가 있죠. 그래서 네네. 그걸 쓰면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쓰는데 조절을 하면은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입원을 안 해요. 약만 잘 드셔도. 입원을 막 6번씩 하시는 분들도 잘 신부전 치료를,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예술이라는 게 필요한데 사실은 예술이라는 게 뭐냐면 경험과 영감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그러니까 그걸 맞춤형 치료, 정밀 의료 그런 걸 하는 것처럼 심부전 환자가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심박수가 높고 어떤 사람은 심장에 뭐 이 대동맥 쪽에서 압력이 세져서 그런 거고 어떤 사람은 뭐 폐 고혈압이 있어서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사람에 맞게 치료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 외래 시간이 길어요. 그 보통 의사 선생님보다 좀 길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밖에서 막 뭐라고 하세요. 막 이게 너무 길게 한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할 게 많아요, 저게. 근데 빨리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되겠네. 인공지능도 나와야 되고 인공지능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좀 개발해. 이게 왜 암만 개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심부전을 빨리 개발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공부를 우리가 좀 적게 할 수 있는데. 아니 시간을 효율을 높여줄 수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럼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인공지능의 문제가 아직도 정보를 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제가 그냥 판단한 게 낫습니다. 아직은 정보 넣는 시간에 누가 넣어 약물의 두 축을 가지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추가적인 약물을 줘야 된다. 베타블로커하고 라스 이니비터 요즘에 이제 이제 복잡하면 이게 고혈압 치료제 많이 쓰는 레닌, 안조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라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어려운 말들이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에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아주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좋아졌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니 여기 옆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약물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또 수술 기구 시술이라고 하죠. 기구 저 중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판막 수술, 스텐트, 그다음에 이제 박동기라고 불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심장을 동시에 뛰게 해주는 그러니까 심실 재동기화 치료라는 기구도 있고 그다음에 인공심장이라고 불리는 좌심실 보조 장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장 이식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죠. 저희가 다 우리나라도 아주 잘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병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런 것들을 이제 조율을 해야 돼요. 저기는 흉부외과 의사 또 중재 시술 하시는 분, 부정맥 하시는 분, 그렇죠. 그다음에 뭐 또 마취과, 재활학과, 뭐 우리 영상학과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모여서 정말 다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저거를 안 하면 게 아니네. 그렇죠. 심장이 원래부터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팀으로 하트 팀이 구성이 안 되면 저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암 다학제실 이용해요. 심장도. 아니 근데 거기는 너무 멀고 그래서 잠깐만요. 저희 다학제 회의실 있습니다. 저희 그 다학제실 심초음파실 뒤에 저희 다학제 회의실이 크게 있습니다. 그 암센터 2차 1층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가 열심히 매주 모여가지고 그 어떻게 치료할까 이 환자는 젊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는 안 되니까 이제 인공심장 넣어드리고 좀 기다리다가 심장 이식이 해야 되겠다 그런 걸 다 결정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에 그 이런 팀들이 구성돼 있는데 오시면은 저희가 다 해드릴 수가 있고 저 두 큰 게 있죠. 근데 저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뭘까요? 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초음파를 통해서 정기적인 검사 이런 게 그렇죠. 필요하겠죠. 예방해야죠. 채팅 보고 있습니다. 나나님 채팅 보고 있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요새 저기 한국대학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없다는 거. 심장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심장으로는 안 돌아가시게 하는 세상이 곧 오겠구나. 왜냐하면 좌심실 보조 장치가 이제 1억 4천만 원이거든요. 그게 심장에서 피를 뽑아갖고 이게 대동맥으로 넣어주는 건데. 그게 이제 점점 싸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개발했고 일본도 개발했어요. 우리는 주로 미국 걸 쓰고 있는데 한국형은 개발하다가 예전에 멈춰져 있고 우리나라도 개발해야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싸지면은 어떤 결과가 되냐면 콩팥 투석처럼 심장 그걸 잘 달고 오래 그걸로 이식 안 하고 가는 것도 지금 연구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언맨. 아이언맨인데 아이언맨이요. 지금 아이언맨 똑같아요. 근데 이게 전기줄이 나와갖고 이걸 차고 다니실 뿐이지 이걸 원자로로 바꾸면 그게 아이언맨입니다. 그러네. 에너지 공급 장치를. 그리고 거기다가 전기 꼽아가지고 뭐 제트기 뭐 이렇게 추진 장치 달면 아이언맨이야 그게. 그러네요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멀지 않은 지금 전지가 제일 문제인데 항상
저 전기차도 그렇고 배터리가 제일 문제거든요. 네네. 배터리만 잘 개발이 되면 네네. 정말 여기 안에다 다 넣을 수 있으면 그냥 심어드리고 요새 박동기처럼 아니 그 갈 수 요새 있습니다. 와이어리스 충전 되거든요. 그래, 와이어리스 충전. 네. 와이어리스 와이어리스 충전. 와이어리스 충전. 와이어리스 그러네요. 충전이 지금 네. 조금 위험해가지고 이 자심실 보정체는 아직은 사용 못하는데 심장에. 이거 그걸 갖고 다녀야 되고 항상 그래서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에서도 뽑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니 실제로 자동차에다 실제로요? 꽂아서 네네네. 그 C가잭에다가 아.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까 젊으신 분이 그걸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울해지고 술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상담을 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지금은 너무 고가라서 좀 이제 그 국가에서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미리 선정이 된 병원에 선정된 환자는 본인 부담이 6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네. 진짜 1억 8천만 원짜리 시술인데 와 그렇군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아, 좋은 나라. 작년 9월 말부터 해드리고 10월부터 해드리고 있어요. 재작년 네네. 2018년부터 보험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험 재정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걸 받으실 수 있는 분이 100명이 안 돼요 아직 우리나라.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그 선정이 까다롭습니다. 그 아무나 해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굉장히 심의를 해가지고 100명이 이제 100명 했어요. 토탈 2년 반 사이에. 예. 자, 저희 병원 4명 제가.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래요. 예방하는 걸 예방. 마무리로 해서 마무리 네네. 해주시죠. 네. 저기에 써 있는 모든 거는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신부전 어떤 거요? 예방은 첫 번째 그러니까 짜게 안 먹는다. 짜게 안 먹는. 이 짜게 안 먹는 이유는 네네. 이제 저게 암도 생기지만 짜게 먹으면 그 이 염분이 혈관 안에서 그 우리 몸이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 얘네들을 혈관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럼 그래서 심장에 부담이 드러나죠. 네네 그러네요. 심장이 부담을 많이 주면 신부전이 생겨요. 네네. 그러니까 심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짜게 드시는 거는 좀 근데 나이 드시면 이게 미각을 잃어가지고 네. 계속 짜게 짜게 먹게 드시거든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저거를 고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저도 그걸 하고 있는데 어. 이게 말아 먹지 말고 네네. 떠먹어야 돼요. 모든 국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밥에다가 이게 말지 말고 이게 국물을 밥에 옮겨가지고 밥에서 먹어야 되는 거죠. 네, 윤석열 닮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윤석열 누가요? 누가? 윤석열 닮으셨대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네, 네. 좋은 거. 풍선을 안 쏠 거라고 썼는데 저기 윤석열 싫어하는 분들 네. 계시니까. 정치적인 건 삼가. 네, 국물을 말아 먹지 말자. 국물에 밥을 말아 먹지 말자. 선생님이 네. 강의하시면서 이제 국물을 극단적으로 피하라고 그러시던데. 네, 네. 그러니까 국물을 떠먹으면 돼요. 떠먹고 밥에다가 네. 놓고 밥에서 잘 비벼 갖고 드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꼭 그 마시지 말고. 마시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안 되고. 우리 리차드님 풍선 한 개 써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수분 그다음에 제한. 수분 제한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네.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네, 네. 뭐 콩팥에 좋겠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네. 심장에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제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을 정도만 드시는 거지. 뭐 수분 너무 많이 물은 많이 물어봐. 마시라고 그건 젊은 물을 사람. 많이 젊은 먹어야 사람. 젊은 사람들에서 이제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 네. 젊은 사람들은 안 먹어요 또 너무 물을. 그래서 네, 이제 네. 근데 나이 드신 분은 물을 많이 드시면 안 된다. 네, 적절히 드시라. 네, 네. 뭐든지 그러니까 맞아요. 과유불급.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한 거는 안 좋다. 네, 네. 이게 중요한 거고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좀 항상 뭐 적당히는 드셔야죠. 근데 맞습니다. 너무 나이 드신 분이 안 먹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네. 고기를 먹는데 그 기름이 적은 네. 엉덩이 살 부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소 엉덩이 살. 소엉덩이살. 우둔살이라고 하죠. 소엉덩이살. 그거는 뭐 드시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영양하신 분들이 네, 네. 같이 네네. 드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잊어버렸죠. 네, 그래서 우둔살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 기름기 없는 부위는 꼭 드셔야 되고 단백질을 보충하셔야 네, 네.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주일에 3에서 5회 운동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네. 한 번 운동 시간은 30분 내외. 땀이 길- 날랑말랑. 땀이 날랑말랑. 네, 네. 그리고 충분합니다. 네, 네. 관절 나가고 심장에 물이 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관절 나가고 심장에 물이 오면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등산 안 좋고 마라톤 안 좋고. 음. 내가 극단적으로 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야 운동하는데 걷는 거. 그래서 걷는 거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한두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오늘 제가 그렇게 왔거든요. 네, 네, 네. 한 정거장이나 두 정거장을 걷는 거를 습관화하는 거죠. 네, 네, 네. 그거를 중요합니다.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걸으면 운동이고 네, 네. 일이라고 생각하면 노동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안에서도 돌아다닐 때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운동화 신고 다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운동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내가 피트니스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음. 자주 걷겠다. 네, 네.
그런 거죠. 그다음에 나주곰탕이 10개나 또 쏘셨네요. 워밍업 하셔야죠. 워밍업. 워밍업 스트레칭 굉장히 중요하죠. 30분 넘으면 안 된다는데 뭐 워밍업. 워밍업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서서히 강도를 높여서 하고 어느 정도에서 땀이 달랑말랑하면 멈추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자동차로 또 돌아왔는데 네. 약간의 시운전을 한다. 그러면 계속 시운전을 연습하다 보면은 이게 단련이 됩니다, 심장이. 근데 우리가 운동선수가 될 건 아니기 때문에 꼭 한 30분 내로만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아침 저녁 나눠가지고 우리 좀 따뜻할 때. 잘될거야님이 수영은 어떻게 괜찮아요? 좋죠. 수영은 괜찮다. 관절에 좋기 때문에 네네. 수영을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꼭 10바퀴, 20바퀴를 돌아야 되겠다. 그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운동의 목표가 있으면 안 되고 시간으로 조절을 하고 자기가 무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 멈추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가 숨이 차다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해야 돼. 그런 건 운동선수 할 때 하는 거고 심장에 좋은 거는 심장이 그래도 좀 힘든데 그러면 쉬어야 돼요. 잘될거야님 수영은 너무 이렇게 빡시게 하는 건 나쁘다는 거. 그러니까 몇 회를 정해놓고 하는 거, 목표가 있는 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등산 중에 또 안 좋은 게 꼭 산의 정상에 가야지 안 가면 루저가 돼요. 그런 운동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루저가 없는 운동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하다가 내가 좀 힘들어? 저 쉬어. 그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기분 좋고 유산소 운동, 평지 이런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저런 거 있죠? 과도한 운동. 격렬한 운동. 드는 거가 이제 적절히 드는 건 좋은데 이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할 때 너무 무거운 걸 안 돼요. 심장에 무리가 와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물건 많이 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엔진에 무리가 와요. 그러니까 작은 거를 반복하는 거가 이 근력 운동의 핵심이지 무거운 걸 한 번 드는 게 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거를 어느 정도 자기 거에 맞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벌컵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운동하면. 벌컵 필요 없습니다. 이게 너무 근육이 많으신 거는 심장에 무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적절한 근육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씩 빼야 되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연사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막 너무 굵으신 분들은 좀 위험스러워요. 알겠습니다. 야, 오늘 이렇게 신보전 대방구까지 아주 알짜적인 팁을 또 주셨습니다. 저런 건 아주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 그다음에 혈관이 수축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도 해야 돼요. 심장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항상 그 고요한 상태도 좀 가지시고 그러니까 뭐 종교도 좋죠. 기도도 하시고 명상하시고 화가 날 때는 주무시고 술로 풀지 말고 금연 절주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병원을 정기적으로 가서 체크를 하시죠. 자동차 이 정비소 가서 보넷 한번 열어봐야 돼요. 아니면 본인이 여는 방법도 있죠 요즘에는. 알겠습니다. 성성 예진님 고맙습니다. 아니 그 헬스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헬스 끊으라는 건 아니고 가서 적절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주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HMR 널스님 새로운 분이시네. 병풍선 10개 또 쏘셨네요. 감사합니다. 뭐 열렬 팬 굉장히 많이 쏘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뭐 BTS가 된 한우로 기분이에요. 한우로 돌려준다니까. 자 마무리 한번 하실까요? 오늘 감사합니다. 또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그러겠네요. 1시간이 언제 재밌었네요. 1시간 7분이나 오늘은 유튜브도 동시 송출했는데 유튜브에서도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또 편집을 해서 다시 좀 정리해서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애청해 주시고 또 채팅에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 해야죠. 하트나 요거 다음 주에 이거 해야죠. 네. 대머리로 하겠습니다. 탈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열심히 수다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너무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거의 그냥 이 길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선생님.